자, 사드 배치 관련된 겁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중국 갔습니다. 왜 갔냐? 자, 사드 중단해라. 아니, 죄송합니다. 한류 막는 거 중단해라. 왜냐면 우리가 집권해서 사드 안 할 테니까. 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화면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채널A 정치부의 고성호 차장 나오셨는데요. 자, 오늘 김포공항 저 장면이군요. 자, 송영길 의원을 포함하는 야당 의원들이 중국으로 떠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정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화면 보면 다 떠나고 있는데 왜 간 건지 다 설명이 되는 거죠? 네, 이 양반들이 나가면서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한중 간의 대화가 안 되니까 네. 중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네. 폭넓게 좀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성호 차장. 야당 의원들은 간 거 우리가 집권할 테니까 그때는 사드 안 하겠다. 그러니 제발 한류 확산과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 좀 걷어달라. 그 얘기하는데 먹힐 거로 믿고 가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요. 사드는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할 문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의 입장을,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현재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네. 근데 중국과 함께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자, 일단 송영길 의원 4선이거든요. 일단 의원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자, 일단 그 얘기 먼저 듣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가 상당히 긴장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와의 대화가 막혀있는 시점에서 의원 외교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까지 마중을 나올 정도고 만나준다는 건데 원래 잘 만나기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네. 민주당 의원이 6명이 이제 중국에 가서 네. 사드 문제를 얘기했을 때는 네. 그 북경대 부총장도 하나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홀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왕이 외교부장이 나온다 그러면 네.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중국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현재 민주당 의원 8명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장관급 예우를 해주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베이징에 가 있는 김장수 대사도 왕이 장관 못 만나잖아요. 좀 박대받고 있죠. 사드 문제 때문에. 네. 근데 그 왕위를 쉽게 만난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예우한다도 있고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더 잘 될 테니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미국과 한국이 손잡는 거 좀 가능성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이 사드 반대 여론을 더 키우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무산되기를 원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환대하고, 네. 민주당 의원들한테 앞으로 한국 돌아가서 정말 민주당의 현재 당론은 네. 사드 찬반을 밝히질 않고 있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이야기지만 네. 속내는 사실상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여론을 좀 더 키워달라는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속뜻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정정당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는 배치하느냐 마느냐 두 가지 찬반 문제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걸 다음 정부로 미루자. 지금 현재 중국이 반대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외교적으로 우리가 설명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자지만 네. 속내는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기 대선이 곧 열리면 이 사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드가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민주당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호 차장, 바로 이 점인데요. 그동안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 당론 반대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는 의견을 내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예. 이제 의견을 내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사드 배치를 우리 정부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차기 정부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당의 입장을 중국에 가서 공식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지금 6시 30분쯤이라니까 아마 그 중국에서 지금쯤 만나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왕이 장관 그 야당 의원들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 걸로 상상이 가능한 겁니까? 아마 이게 공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집권하면은 사드 문제에 있어서 네. 우리가 현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일 거다. 네. 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현재 중국이 우리 한국에 뭐 한류를 뭐 억제한다든가 네. 한국 기업이 피해주는 거 이런 거를 좀 중지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현재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네. 전제로 하고 얘기합시다. 현재 사드 배치 문제는 네. 우리 1953년도에 네. 한미 상호방위정이 체결됐습니다. 네. 그게 분명히 있어요.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은 한국 방위를 위해서 네. 무기를 반입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를 승인해야 된다.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한국 차기 정부가 네. 사드 배치를 만약에 철회한다 그러면 네. 이거는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게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성질 급한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작년이 이제 병신년이라서 네. 저번 6명이 갔을 때 이게 뭐야 자꾸 중국을 불러들이느냐 네. 그런 말인데 지금은 꼭 정유재라는 나는 기분이 드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평택에 주한미군 기지가 완성됩니다. 네. 그럼 거기를 방어하는 문제가 미국은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지거든요. 네. 그래서 스페로코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연합사령관 자격이 아닌 주한미군 사령관 자격으로 사드를 배치해서 이거를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고 먼저 제기를 했고요. 네. 우리는 계속 산무론으로 가다가 북한이 3차, 4차 핵실험하니까 당황해서 우리도 같이 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평택 기지를 만든 정권은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때 시작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더민주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사드를 못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미군 입장에서는 아주 강경하게 나가면은 평택에 들어가기로 한 주한미군 빼내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든 게 엉망이 되거든요. 지금 미국이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사드를 배치한다 그랬을 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 김 선생님 설명도. 그런데 중국은 항의를 하려면 우리한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해야 되는데 미국은 겁이 나니까 못하고 우리한테 하는 건데 네. 이게 일종의 우리를 향한 공작입니다. 네. 지금 중국의 국가안전부는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드 반대 여론이 일어나도록 상당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쓰리쿠션이라 그럴까? 네. 아주 모르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일으키는데 저는 조만간 중국 국가안전부가 한국에서 상당한 눈에 안 보이는 옛날 화교간첩 사건처럼 그런 걸 만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안보 외교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근데 기왕에 중국을 갔으면 이어서 미국도 방문하는 게 어떻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드를 배치하느냐 마느냐 결국 키는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기왕에 중국을 갔다면 미국도 가서 트럼프 정부와의 인맥도 형성할 겸 또 야당 의원들의 파워도 보여줄 겸 미국도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환대를 안 해주겠죠. 네. 자, 그러면요. 오늘 있었던 이제 정부에 대한 정책의 업무 붙여보고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외교안보 분야가 좀 급했죠. 그래서 직접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참수부대 창설을 2년 앞당기는 걸로 보고 있네요. 네, 2년 앞당기로 했습니다. 뭔가 좀 다급한 것 같아요. 북한이 네. 아마 핵 능력 때문인 것 같은데 네. 그 핵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 지도부를 네. NCMA를 알리려면은 그건 땅굴 어디 철봉각 어디로 숨어 있을 테니까 네. 웬만한 공격으로 안 되니까 사람이 가야 되니까 옛날 김신조가 와서 우리 청와대 습격했듯이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네. 한국판 214 부대인가요? 네. 그런 부대를 만들겠다. 2년 내에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자, 결국 참수부대라는 것, 결국 적의 머리를 딴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김정은은 주민들한테 사과하면서 몸을 낮추면서 하여간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무장할 수 있다면은 네. 이런 게 필요 없겠죠. 핵으로 공격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려고 그러면 네. 일단은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대를 가지고 있게 되면 네.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 네. 북한이 핵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은 부대를 가지고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할 수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대를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데 3개 축입니다. 네. KAMD, KMPR, 네. 그다음에 킬체인 이 세 가지인데 네. 이거는 KMPR 그러니까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작전의 이제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 계획을 보면 6회공 특수부대를 주축한다 그랬는데 이젠 육군이 중심입니다. 뭐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동원전략사령부하고 지금 참수작전부대는 완전 별거입니다. 이건 네. 좀 잘못 나간 거고요. 네. 지금 우리 왜 넵튠 스피어 작전이라고 오사마 빈 라덴 제거하는 작전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는 보게 되면 미 해군의 UDT,
UDT-C이 들어갔는데 그건 왜냐하면 항공모함에서 특수작전 부대를 태우다 보니까 해군이 헬기 타고 들어가서 작전을 했던 거고요. 저 장면인가요? 오사마 빈 라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 귀양 들어가서 MH47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작전하다가 또 자기네끼리 박아서 한 대는 추락하고 뭐, 그러니 어쨌든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해군 부대를 동원해서 어디 저기를 북한을 들어간다기보다는 여기서 네. 바로 떠서 MH47이나 MH60 헬기로 들어가면 되니까 아마 육군 부대 위주로 할 가능성이 크고요. 참고로 우리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가게 되면 707 부대라고 있습니다. 네. 테러 부대인데 그 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5공수 여단을 특수임무단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부대들 중심으로 아마 넵튠 스피어 작전, 즉 참수 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 거라고 보이고 지금 MH47 헬기가 나오는데 저런 헬기에 태워가지고 야간에 초저공으로 땅에 딱 붙어서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저기는 특수 레이더가 있어서 가다 박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불 켜고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런 헬기를 도입하는 게 아마 서둘러서 2년 내에 하겠다, 3년 내에 하겠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면 지금 좀 나타나고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네. MH47 헬기 같은 거, 그다음에 MC130 그 네. 수송기 같은 게 네. 먼저 도입이 돼야 네. 이 부대가 실제로 작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초저고도로 네. 비행할 수 있는 그 항공기를 가지고 있어야 네. 레이더를 피하고 해서 김정은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지. 네. 현재 부대만 창설해 가지고는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네. 무기를 먼저 이렇게 도입을 해야만 이런 부대가 제대로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첫 삽을 떴다는데 거기서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보고를 받는데 첫 보고를 외교안보 분야로 선택했다는 것, 지금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오늘 김정봉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국내 정치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가지 소식 보여드립니다. 순위 확인합니다.